75쪽인 것 같아요. 얘를 이 도형을 이렇게 옮긴대. y 플러스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다음 직선을 옮겨라. 일로 옮겨달라. 이게 다음 직선으로 옮겨집니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그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헷갈리니까요. 얘를 이렇게 옮기는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위쪽 직선이 아래쪽 직선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걸 위에서 아래를 내볼 때는 지금 우리가 식을 다루고 있거든요. 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식에서 지금 x 대신에 x 빼기 3이 대입됐다는 거는 그지? 식에서 x 대신에 x 빼기 3이 대입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이 같다는 뜻입니다. 식에서.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여기는 y 대신에 y 플러스 a가 대입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y축은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 됐죠? 그래서 위 직선을 이렇게 옮기면 아래가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밑에 있는 놈을 위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을 반대로 하시면 되겠지. 밑에 걸 위로 옮길 때는 얘의 반대란 말이야. 그치? 맞아? 이해돼? 내가 앞으로 3칸 이동했어. 반대로 하면 뭐야? 뒤로 3칸 간다. 그치? 그렇게 할 때는 따라서 위로 올라가실 때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라는 거는 결국 이 뜻 자체가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어라 이런 뜻이고 얘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a를 넣어라 라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 식에다가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하시고 y 자리에 y 플러스 a를 갖다가 y 마이너스 a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얘랑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옛날까지 정리만 하면 되겠죠? 정리해볼게요. dx y쪽은 빼기 3y 같아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상수항 쪽입니다. 상수 쪽. 상수 쪽은 플러스 6이고요. 플러스 3이 빼기 5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1 더하기 3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얘가 얼마예요? 요거 상수항이 얘랑 같아져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 나와요? 1이겠죠? 1이 나오고 불려 안 시키려고? 숫자 했어? 유제 8번 볼게요. 방금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을 줍니다. 8번 도형. 도형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y 플러스 이렇게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x 대신에 x 플러스 2대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y 대신에 y 플러스 5대 2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 해당 원을 옮겨 쓰면 좋겠어. 중심 잡고만 옮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돼요. 따라서 자, 정의는 자, 여기까지 해서 상수함까지 넣은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필요한 걸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하신 걸 더해 13을 더한 거니까 13 더해서 3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중심좌표예요. 중심좌표니까 얘가 x-3제곱으로 묶이는 애고 y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여서 그죠? 중심좌표는 3, 마이너스. 우리가 이거를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여기 자, 점을 옮긴 이거는 점을 옮기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3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땡기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칸 땡기면 마이너스 7로 중심 F가 이동하겠죠. 이렇게. 정답이 1, 마이너스. 4번으로 갈까요? 대칭이 누구? 4번. 자,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천천히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는 천천히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데 x축 대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이거 기능적인 부분만 알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의 직선의 x절편 찾기. 잘 봐.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y좌표가 반대로. 그러니까 x축 대칭은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달라 이런 뜻이고요. 얘는 x랑 y랑 자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랑 y의 자리를 서로 바꿔준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대로 그냥 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x축 대칭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로 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되는 건 부호가 바뀌겠죠, 반대로. 플러스 4y 플러스 5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랑 y랑 자리만 바꿔주면 끝인 거예요. 자,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시죠. 그러면 3y 더하기 4x 더하기 5는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 녀석이 무슨 절편이죠? x절편이니까 x절편은 y의 0대입.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4x 플러스 5는 0이고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나오니까 x절편이 마사 5분의 1.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설마 이거 아니죠? 포물선을 x축 포물선의 이동은 역시 꼭지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칭 이동한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가 최대값 갖는다. 뭐 이런 표현을 주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이차함수를 어차피 우리가 그 최대값 최소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서 일단 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원의 방정식이랑은 조금 다르지. 이런 느낌으로 일단 채워주시고 필요한 걸 앞에서 더하고 뒤에서 상쇄하는 구조로 일단 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 이제 묶게 되는 x 빼기 3의 제곱을 묶이고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3,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행이동 한번 시켜볼게. 문제에서는 x축 방향으로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자,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을 이제 하래요. 자,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순서 바꾸시면 일단 아장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달라. 자, 이렇게 간단하네. 자, 가봅시다. 자, 기능적으로는 x축 방향 플러스 2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2를 대입해주세요. 라는 뜻. 얘는 뭘까요? 원점 대칭. 무슨 대칭? 3번 플러스 무슨 대칭? x축 대칭 플러스 대칭 플러스 y축 대칭 충이 아니야. 대칭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x축 대칭은 뭐 하라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데이,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데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먼저 해주고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네들끼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어. 원점 대칭 알겠지? 가볼게요. 자, 꼭지점 좌표가 현재 3,-8입니다. 이 3,-8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점좌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가 써준 거는 식을 다룰 때 우리가 식을 옮기는 방법이었잖아요. 이건 그대로 그냥 가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첫 번째 점좌표가 옮겨지는 것만 체크하고 식을 다시 작성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x축 방향 플러스 2라는 거는 이 점좌표가 x좌표가 일단 5,-8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걸 다시 원점 대칭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원점 대칭하라는 거는 x좌표 부호 바꿔주고 y좌표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자, 마이너스 5,8 이렇게 중심이 이동됩니다. 주인공이 얘예요. 그래서 자, 이 꼭지점이죠. 이 꼭지점을 갖는 2차 함수를 세워주면 y는 x 더하기 5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어디서 최소값을 갖냐? 얘가 0 되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죠? x가 마이너스 5일 때 자, 최소값 8을 갖습니다.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여기 추계방정식이 지금 현재 x는 마이너스 5죠. 그때 이 값이 8이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PQ 값을 갖다 찾으면 얘가 현재 P고요. 얘가 Q가 됩니다. 두 개를 각각 구해달라. P는 마이너스 5, Q는 8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볼게요. 방금 한 거 8번 2번으로 봅시다. 자,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yx에 대해서 대칭 무슨 말이에요? 중심 a,-3 중심이 a,-3인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첫 번째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방향 두 번째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 해볼게요. 중심이 x축 대칭되면은 x축 대칭은 y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그 중심 좌표가 a,3으로 바뀔 거예요. 얘를 다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칸 땡기면 2가 되겠죠. 중심이 이렇게 바뀝니다. 된다 여기까지? 근데 너네들 봐봐. 어떤 원이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원이 어떤 선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어떤 원이 있어요. 근데 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원이 이 선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가져. 이 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되지. 일치해? 일치하지 않잖아. 어떤 원이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는다는 건 데칼코만이라는 뜻이에요. 2차 함수는 뭘까요? 이 2차 함수는 이 대칭축에 의해서 서로 선대칭이잖아요. 그죠? 얘랑 얘가 대칭 구조를 갖죠. 그럼 원이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해요? 중심이 원의 중심이 일단 그림상을 먼저 볼까? 원이 이렇게 있지? 중심을 지나는 선이어야지 이 원이 이 선에 대칭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중심이 이 어떤 선을 중심이 이 어떤 선을 지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갖는 원이 y는 x에 대해서 이 원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a는 얼마겠어? 2겠지. 2. x랑 y랑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a 값이 2가 나옵니다. 정답이 2예요. 이 말 좀 뭔 말인지 이해했지? 자, 같은 표현이 뭘까요? 자, 이 표현과 같은 표현. 어떤 원이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이 선이 중심을 지나야 된다라는 뜻이야. 더 실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건 이렇게 원이 선에 의해 넓이가 어떻게 된다? 몇 등분 된다? 2등분 된다. 이 표현이 더 잘 나옵니다. 알겠죠? 2등분 된다 라는 표현이 훨씬 잘 나옵니다.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얘랑 같이. 정민이 여기까지. 이 문제는 이 표현에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12번. 네. 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디 틀렸는지만 체크할게. 내가 틀린 거야 지금. 봐봐. 순서가 이렇게 되죠. 평행이동, 그다음 원점 대칭. 근데 이제 문제는 원점 대칭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원점 대칭에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원을 옮길 때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원 같은 경우는 대칭을 시켜도 또 원이거든. 그러니까 모양이 안 바뀌는데 이거 이차함수는 문제가 생겨요. 이차함수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이차함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모양이 바뀌어. 이게 문제고. 근데 원점 대칭에는 x축 대칭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었던 게 원점 대칭이 되면 모양이 바뀌어요. 위로 블록이.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 좀 잘못 그린 겁니다. 맞죠? 그래서 중심은 이게 맞는데 이 원점 대칭이 되면서 봐봐. 점좌표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다시 이 좌표가 원점 대칭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양도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까지는 아래로 블록이었던 게 여기부터는 원점 대칭, x축 대칭이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볼로 바뀝니다. 위볼이 되고 상황은 그러면 C는 이렇게 되겠죠. 중심 좌표가 바뀐과 동시에 여기 앞에 개수가 바뀌겠지. 반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도 바뀌게 되죠. 위로 블록이고 여기가 자, x가 마이너스 5는 그래프인데 최대값이 8이다. 정답은 일단 여기가 PQ가 맞는 거예요. 알겠지? 누를게. 됐나? 그래서 원점 대칭할 때는 모양이 포물선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바뀝니다. 알겠죠? X쪽 대칭할 때 바뀌는 거예요. 뭐야, 너 마약해? 네? 뭐야? 마약해?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지. 기분이 좋다가도 이 기분 좋은 애를 X축 대칭시키면 어떡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맞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12번. 자, 원은 점에 의하여 대칭. 점 대칭. 이동한 원. 중심을 점 대칭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중심. 또 원의 중심만 뽑아볼게요. 마이너스 6,13인데
얘를 잘 봐. 자, 이미지로 푼다. 점대칭은 얘야. 알겠지? 이게 점대칭이야. 근데 여기 얘가 찍혀 있는 거고 누구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얘가 마이너스 2,5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야. 점대칭 되면 몇 컴마 몇이 돼? 우리는 x, y를 구하면 돼. 무슨 논리를 쓰면 되는 거죠? 무슨 점? 점점거리 평균. 무슨 점이지? 중점. 얘가 중점이다를 쓰시면 x좌표 2개 더했을 때 평균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합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얼마야? 1이죠? 여기가 1이어야 2개 평균이 마이너스 2가 되죠. y좌표 쪽은 2개 더했을 때 10 나와야 돼요. 10이 나와야 2로 나누면 5니까. 그치?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이런 거 있지. 원이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5,13인데 얘가 마이너스 2,5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면 중심이 일단 넘어가고요. 이렇게 여기가 1,3이 되고 대칭돼서 넘어간다고 해서 일단은 반지름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원은 그대로 그렇게 유만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점들이 봐봐. 이쪽 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점대칭을 이해해야 돼. 알겠지? 길이가 같습니다. 이 점이 점대칭 돼서 넘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유상아. 이 점이 점대칭 돼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점대칭 돼서 넘어가는 거야. 이런 구조입니다. 점대칭. 이렇게 넘어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이 모든 원이 다 이 점에 대해서 이거 대칭돼서 넘어간다는 뜻이. 요 말뜻이. 끝입니다. 일단 그랬을 때 12번에서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고 원이 주인공이 얘네요. 중심이 얘네. 그래서 중심이 얘고 반지름 길이가 일단 대칭됐을 때는 반지름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지름 기존 거는 4예요. 이게 중심이고 반지름이 자 4인 원을 갖다가 자 생각을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 이런 뜻이겠지? 그냥 느낌만 내보자면 1, 마이너스 3에 위치해 있는데 중심이 이렇게 1, 마이너스 3의 중심이 있는데 반지름이 4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길이가 3인데 반지름이 3이고 넘어가요. 그래서 원의 형태가 약간 이렇게 들어오게 이런 느낌. 그럼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생기거든. 여기랑 여기가 생기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현악기. 오케이? 현악기 생각해야지. 현악기.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현은 그냥 길이를 무조건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야. 여기서 피타를 쓴다.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였어요? 좌표가 1,3이잖아요. 이 길이가 얼마야? 3이겠지. 여기서 피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반 길이가 루트 16-9라서 루트 7인 겁니다. 몇 배 하셔야 정답이죠? 2배 해야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 7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루트 7, 2루트 7라고 적어요. 교재 풀이 과정은 저랑 좀 다르게 풀어요. 알겠죠? 교재 풀이 과정은 여기 좌표를 찾습니다. 여기 좌표 찾고 여기 좌표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세워지죠. x-1제곱 더하기 y-3제곱이 16인 거니까 무슨 절편 찾는 거지? x절편 찾는 거니까 y에 몇 넣지? 0 넣어요. y에 0 넣어서 방정식을 풀면 x가 2개가 나옵니다. x가 2개가 나오는데 한 놈이 요거 한 놈이 요거면 이 거리는 얼마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근을 찾아요. 두근 알파, 베타를 찾아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딱 넣은 다음에 정답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계산. 이렇게도 가능. 알겠지? 그렇지만 그냥 피타 쓰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제 생각에.
이렇게 해주시면 14번으로 가요. 둘, 넷, 여덟, 일곱. 14번 볼게요. 자, 직선에 의하여 대칭이고, 직선의 방정식. 뭔 말인지 이해했으니까 이거. 직선에 의해 대칭 이동시키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있잖아요. 이 직선은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하나하나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선의 대칭 이동은 선을 만드는 게 점이기 때문에 그 선을 만들어내는 점들을 하나하나를 옮긴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y는 dx 빼기 3을 y는 x-1에 대해서 대칭.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뭘까요? 이거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그냥 옮길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할까요?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이 직선이 있어. 얘를 이렇게 생긴 놈을 얘를 대칭축으로 하여 선을 옮기고 싶어. 이게 목표지.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요. 내가 어떤 한 특정 점을 찍었다고 해야지. 여기 너 대칭축에 의해서 넘어가. 그럼 어떻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지. 넘어가서 여기 찍힌단 말이에요. 몇 가지 이해됐어요? 찍히죠? 근데 이제 목표는 이거예요. 얘를 지나겠구나는 알겠어. 그치?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한 거야? 하나? 그렇죠.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옮기는 거야. 아무거나 옮겨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찍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대칭돼서 넘어간 직선은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나겠지? 이거는 직선 결정 조건입니다. 네, 직선이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되는 조건이 점 몇 개? 두 개일 때. 어떤 아이디어 쓰는지 알겠지? 그래서 점 몇 개를 옮긴다? 두 개만 옮긴다. 근데 그 두 개를 옮길 때 뭐를 옮긴다? 아무거나 옮긴다. 알겠지? 아무거나 옮긴다. 알겠지? 아무거나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뽑을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두 점을 뽑아서 그 두 점을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 시킬 거예요. 됐지? 흐름 이해됐지? 두 점 중에 좀 괜찮은 거 좀 뽑아봅시다. 알겠지? 괜찮은 거. 일단은 y절편 좀 괜찮죠? 0,-3 일단 하나 뽑고요. x절편 불편해. x절편이 2분의 3 나오잖아. 불편하니까 그냥 x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두 점을 갖고 대칭시켜서 구하시면 됩니다. 충분해요. 이렇게만 해도. 그럼 첫 번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 이 직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이에요. 얘가 현재 y는 x-1. 자, 첫 번째 점을 대칭시켜 볼게요. 0,-3을 대칭시키겠습니다. 0,-3은 자, 이 정도로 제가 찍으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0,-3이에요. 0,-3. 요거 일단 대칭시켜서 보낼 거고, 그 다음에 1,-는 1,-1은 여기 점을 1,-1을 대칭시켜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직선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이렇게 곡선이네.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가 될 겁니다. 맞죠? 이 빨간 선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대칭된 놈을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놈을 기준점을 두 개를 잡았잖아요. 얘를 점을 선에 대해서 넘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점을 선에 대해서 넘긴다. 정확하게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넘긴다. 점을 선에 대해서 넘긴다. 두 점 찍히지? 우리는 이걸 구할 거야. 됐어? 노란색이 목표야. 요게 목표. 이렇게. 그러려면 좌표가 필요해요. 넘어가는 좌표가 두 개를 땅땅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직관적으로 여기 원점이 나는 거 보이니? 정말 우리는 늘 직관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놈하고 이놈의 중점이 여기를 지나는 지금 그걸 쓰시면 돼요. 이놈하고 이놈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거랑 근데 그걸 쓰게 되면 그래서 좌표를 모을 거야. A, B, C, D가. 우리는 A, B, C, D를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찾겠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 중점이 찍히는데 여기 중점이 첫 번째 중점 2분의 A 플러스 1 평균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2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평균 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이 직선 위를 지나니까. 여기도 마저 마무리하죠. 중점의 좌표가 찍히는데 마찬가지 평균입니다. 2분의 C 2분의 D-3 이렇게 해서 중점 좌표를 먼저 이렇게 찍습니다. 당연히 이 중점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됐지? 근데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 조건도 쓰셔야 돼요. 수직 조건. 알겠지? 수직 조건도 쓰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치 관계가 수직이어야 된다. 수직이어야 된다. 이것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입을 하게 됐을 때 2분의 B-1은 x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돼요.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이거 식 하나 나오죠 일단. 식 하나 더 연립하셔야 돼요. 그 연립을 기울기 조건을 이용한 그럼 당연히 이놈이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된 직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 가지고 기울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은 A 빼기 1, X 증가량, A에서 1 빼면 X 증가량. 자, B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Y 증가량.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여기에 A, B가 나옵니다. 됐죠? 같은 방법에 의해서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을 하시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B-3은 2분의 C 마이너스 1 이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를 갖다가 처리를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를 처리를 하면 C분의 D 플러스 3 이게 기울기거든. 두 점 기울기 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두 개 연립하면 또 DC가 나옵니다. 되죠? 그 연립해서 A, B, D, C 찾는 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계산해볼까?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 자, 요거 1번, 요거 2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보시죠. 양변에 2 곱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양변에 2 곱해서. B-1은 A 플러스 1 빼기 2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B 빼기 A는 넘어갔을 때 2고요. 0은 따라서 A랑 B랑 같다라는 뜻이겠지? 맞아요. 두 번째, A랑 B랑 같으니까요. 여기 이거 정리하실 때도 자 B 플러스 1은 양변에 분모 곱해가지고 1-A로부터 A랑 B가 같거든요. 지금 얘 넘기면 A 더하기 B가 0인데 자
자, A 두 개를 더했을 때 0 나오고 같은 놈을 더했을 때 0 나온다. A 0이고 B 0이고 따라서 A 0이고 B 0이 된다. 자, 원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CD를 갖다가 구하려면 요걸 갖다 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배 해석할게요. B-3 자, C 빼기 2 자, 정리를 B 빼기 C는 1로 정리를 합니다. 얘랑 연립할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D 플러스 3이 마이너스 C 된다. 자, 그래서 따라서 C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으로부터 얘를 이 C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셔도 좋고 가감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D 플러스 3이 1이 된다. 그러면 2D가 얘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 되니까요. 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나오고 D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자,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뭘까? 이 좌표가 결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네가 찾아야 되는 이 별표 직선은 0,0과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지?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정비례예요. 정비례. 맞지? 따라서 정답이 y는 자, 기울기만 조사하시면 되는데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1입니다. 2분의 1x.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쓰시던가 같은 말 함수식 말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쓰고 싶으시면 x 마이너스 2y는 0이라고 써도 같은 답입니다.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갑시다. 끝. 14번 했고 15번 자, 부점과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AP, BP의 최소를 구하시고 좌표 평면에서 자, 그려보고 일단 직관적으로 구합시다. 이렇게 A 찍혀 있고요. 자, B 값은 2,4 정도.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2고요. 마상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y는 x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직선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x. 그러니까 p는 여기 위에 있는 거죠. 맞죠? p는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A를 대칭시키던 B를 대칭시키던 관계는 없어요. 둘 중에 자면 안 된다. 주어나 자, 얘를 대칭시켜서 넘겨요. 대칭. 얘들아, 이 점을 y는 x 대칭시켰다.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찍히겠니? 4, 2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정답은 뭘까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일단 최단거리. 다시 최단거리가 될 거고 AP, BP의 최소값이 정답입니다. 이 최단거리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P의 위치는 여기여야 되겠군요. 요가 정답이지. 그래서 AP, BP인데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맞죠? 같기 때문에 현재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할 때 AP 더하기 B 프라임 P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왜냐하면 BP랑 B 프라임 P랑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AP 더하기 B 프라임 P는 결국 정답이 A, B 프라임 길이. 루트 두 점 거리. 자, 이거 두 점 거리 계산하겠습니다.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니까 루트 50이 되고요. 안쪽에 정리하시면 5루트 2. 요게 최소값이 되니까 나는 거. 자, 두 점 위를 움직이는 얘는 대칭을 두 번 시켜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드리고요. 자, A가 3,3에 찍혀요. 그 다음에 7,2를 찍어요. 찍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여기 위를 움직인다. 두 번째, X축 위를 움직인다. X축 위를 움직인다. 이 두 개가 대칭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AP, PQ, Q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싹 다 넘기시는 거예요. 너 넘어가. 너 넘어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B 프라임, 여기 A 프라임. 자, A 프라임 먼저 볼게. Y축 대칭된 거지. 좌표가 어떻게 갈까? 마이너스 3,3. 얘는 X축 대칭이 된 거죠. 7, 마이너스. 정답은 뭐야? 정답은 A 프라임, B 프라임을 연결하는 선분이 정답이고요. 최소값. 따라서 루트 점점거리예요. 빼서 제곱 100. 빼서 제곱 20. 125이기 때문에 125는 안쪽에 25 곱하기 5죠. 5루트 5. 이게 최소값입니다. 왜죠? 여기가 P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P여야 되고 여기가 Q여야만 여기서 일로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리고 둘레 길이가 최소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고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Q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랑 같아요. 얘는 누가 봐도 이 3분보다 길어요. 되지? 설명 안 해줘도 되죠? 누가 봐도 깁니다. 선분이 최단거리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도형의 이동까지 나오겠습니다.